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경선 연기의 절벽 왜입니다. 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9월 초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이재명 지사 측과 또 비이재명계가 한판 붙을 기세예요. 예. 홍 기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왜 9월 경선을 고수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예,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를 주장한 쪽을 가짜 약장수에 빗대서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네, 이재명 지사 측은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이 연기된다면 당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유불리 차원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원 조항을 근거로 이 원칙에 맞게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속내,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보셨을 텐데요. 이 지사는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 때 당원 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낸 걸 비판한 겁니다. 원칙을 깨서 심판을 받은 사례로 거론한 거지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던 사안인 만큼 친문 진영의 잘못된 당 운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은 친문 세력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해 왔잖아요. 예. 이 경선 연기론을 고리로 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좀 더 내밀한 이면을 살펴보면요. 네. 이 지사 측이 구상하는 본선 전략이 예정대로 9월 초 경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지사 지지율이 여권 1위지만 네. 10개월째 지금 20%대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여기에서 추가 반등 기회를 잡으려면 국정 실패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친문 세력을 비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와 이 경선 연기론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대목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는 무대가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일단 9월에 후보가 된 뒤에 정기국회를 현 정부 비판의 주도권을 잡는 시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이 지사 측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는 기류이기도 합니다. 그 분석대로라면 청와대도 경선 일정과 레임덕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경선 연기의 철벽 왜의 느낌표는 누가 더 매서운지 두고 봅시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야당 후보보다 더 매섭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들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수진 꽃꽃 묵념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홍 기자, 저희들 보통 묵념할 때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임 지도부로 선출이 되면은 보통 첫 번째 일정으로 이 호국영령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이 현충원 방문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 의원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한 태도로 묵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고개를 숙이지는 않네요, 조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요, 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조수진 의원 대전 현충원과 서울 현충원 묵념 때 모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홍 기자, 혹시
조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까? 예,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조 의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난해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의 본회의 연설 후에는 기립박수를 하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였나요? 과거에도 예. 황 전 대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봉축 법요식에서요.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합장 등 관불 의식을 일체 거부하고 꼿꼿이 서 있어서 이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잘 숙이는 정치인도 있습니까? 네, 신임 당대표죠. 30대 이준석 대표 예. 90도 폴더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느라 저렇게 머리가 부딪힐 뻔도 했고요. 예. 이철희 정무수석과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데 무릎까지 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통상 당대표들 이렇게 네. 허리까지 숙여서 인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 대표는 30대라는 본인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 선제적으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수진 꽃꽃 묵념의 느낌표는 벼이삭에게 배울 점으로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단지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마음 누구보다 컸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을 대표해서 간 자리였던 만큼 숙이지 않은 고개의 무게 굉장히 크다는 점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